제대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눈밑지방제 배치를 하고 내가 건드려 놓은 이제 경막도 어느 정도 처리를 좀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막 강화의 개념이 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경막 강화를 안 하면 난 재발이 빨리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고 많이 꺼지고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K성형외과 대표원장 박상민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눈밑지방제 배치를 받으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바람에 최근 눈밑지방 환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경막 강화라는 걸 듣고 오셔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 우리 병원은 해주냐,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걸 안 하면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눈밑지방제 배치가 어떤 수술인지, 경막 강화라는 건 어떤 건지, 언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왼쪽은 젊은 상태 의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제 노화가 되었을 때의 눈입니다. 아니고 이제 눈알이 되겠죠? 여기는 뼈입니다. 뼈. 눈과 뼈 사이에 약간 방석처럼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요 부위가 눈밑 지방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문폭 파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판판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보면 흰 막 있잖아요. 경막이라는 거에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눈물, 고랑, 인대라는 게 있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 양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경막이라는 게 힘이 약해집니다. 탄력을 좀 잃는다라는 이야기죠. 눈물, 고랑, 인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대니까 질기잖아요. 지방이나 피부처럼 잘 처지지가 않아요. 전혀 안 처지는 건 아니겠지만 덜 처짐. 이쪽은 탄력을 잃었으니까 튀어나오게 되고요. 눈물, 고랑, 인대가 있던 이 부분은 별로 안 늘어나니까 쭉 들어가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겪는 변화다. 지금 보시는 이 방식은 궁금해하셨던 경막 강화 방식입니다. 경막 강화라는 거는 경막이라는 게 늘어지고 지방이 튀어나왔잖아요. 원래 자리로 지방을 조금 밀어 넣고, 그냥 밀어 넣으면은 겉껍데기가 쳐졌으니까 다시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졌던 경막을 안쪽으로 좀 접어 올려가지고 이게 다시 안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강화시킨 부분이 보이죠?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니까 젊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이 느낌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가까운 느낌이죠. 튀어나온 지방과 꺼진 인대 부분을 풀어줍니다. 이 부분을 좀 풀어줘요. 튀어나와 있던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줍니다. 끌어내려주면 원래 꺼져 있던 이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가 안 꺼지게 불룩 올라오게 되겠죠. 많았던 지방이 아래쪽으로 좀 옮겨갔으니까 이게 좀 들어가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 경막 약간 끌어내려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막 강화를 같이 한 이중 고정법이긴 하지만은 전통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에 가까운 방식이다. 돌아와서 왼쪽 그림은 젊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눈밑 구조다. 요 모습과 요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은 경막 강화를 한 모습이 젊을 때의 모습이랑 조금 더 비슷하잖아요. 이 수술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경막 강화라는 수술 방법은 경막의 힘이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경막을 쪼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힘을 잃었다, 다시 튀어나오겠죠. 이게 다시 튀어나오겠죠. 경막 강화라는 수술은 여기 인대 부분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눈물, 고랑이 꺼져 있던 부분은 경막 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인대를 끊어준 다음에 이 자리에 지방을 깔아줘야 이 부위가 좀 올라올 수 있다. 경막 강화가 좀 메인이 되는 수술 방법은요, 상태가 좀 심하지 않을 때, 경막에도 어느 정도는 좀 텐션이 있고 지방량도 아주 많지는 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태가 좀 더 좋을 때 경막 강화가 메인 되는 그런 수술을 했을 때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강화시켜 놓은 경막이 또 들어졌을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또 재발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단점이 있겠죠. 눈밑지방 재배치, 그러니까 경막 강화 개념을 가지지 않고 하더라도 지방과 경막이 어느 정도 같이 딸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을 이렇게 좀 펼쳐주고 이 위에 있던 경막을 같이 이렇게 좀 끌어내려 준다면 얘 자체도 사실 경막 강화의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제대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내가 건드려 놓은 이제 경막도 어느 정도 처리를 좀 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막 강화의 개념이 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경막 강화를 안 하면 난 재발이 빨리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고 많이 꺼지고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막 강화가 꼭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대를 풀어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좀 더 메인이 되어야 된다. 조금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경막 강화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조금 더 안 좋은 점도 사실은 있어요. 가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눈썹이 안으로 말리고 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썹이 눈으로 좀 찌르는 안검 퇴축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진 상태를 경막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당겨서 묶어놨죠. 이게 너무 세게 묶이면 이 아래 방향으로 가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눈썹이 있는 요 부위가 약간 미트임 효과처럼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냥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눈썹이 서요. 눈알이 눈썹에 찔리는 그런 부작용이 좀 추가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경막 강화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경막 강화도 훌륭한 방법이고 눈밑지방 재배치도 훌륭한 방법인데 경막 강화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성형술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합병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도 있을 수가 있죠. 출혈, 염증, 감염, 멍들고 양쪽이 좀 다른다거나 일시적으로 감각이 떨어졌다, 주관적인 불만족. 꼭 눈밑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모든 칼을 대는 수술이라면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하게 좀 생각할 거는 실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SNS에도 한번 터졌지만 사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왼쪽은 2023년 뉴스인데 이제 강남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하고 50대가 하루 만에 실명했다. 오른쪽은 최근에 SNS에서 대구의 모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 제거를 하고 사시가 됐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구 뒤혈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고 피가 많이 찼는데 눈알 뒤로 안 넘어가고 안구 앞에만 혈종이 있으면 불편하거나 회복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이 피가 이제 넘치고 넘쳐서 눈알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실명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요, 피가 나다가 눈알의 뒤쪽 여기로 피가 고이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정상적인 걸 보시면 안구 뒤쪽에 이런 식으로 시신경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시신경이 붙어 있는 게 보여요. 피가 차면서 시신경이 이쪽으로 밀렸죠. 밀리면서 시신경이 압박이 되고 있죠. 시신경의 허혈 상태, 눌리는 바람에 피가 안 통한다 이겁니다. 빨리 풀어주면은 그래도 회복될 여지가 조금 있는데 안구 뒤 혈종 때문에 이미 피가 안 통해서 시신경이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피를 빼준다고 해서 살아나진 않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안구에 통증이 있고 뭔가 안 보이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달라.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응급실이라도 뛰어가라.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실명까지 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이런 게 안 생기려면 수술 전에 이제 먹는 약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 끊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수술 중에 지혈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압박 지혈을 해서 집에 가서 피가 좀 나지 않도록 조치들이 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겼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실명까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시.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요거에 대해서만 찍어 놓으신 영상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하사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방 덩어리 사이에 이게 지나가요. 지방을 재배치를 한답시고 이렇게 끌어내렸는데 이걸 이제 똑바로 분리를 안 하고 끌어내리면서 얘까지 뭔가 이렇게 묶여버렸다. 하사근이 이제 못 움직이겠죠. 당겨진 상태로 고정이 되겠죠. 눈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수술을 할 때 얘를 충분히 잘 보고 얘는 안 건드리면서 지방만 수술을 해줘야 사시 같은 게 좀 안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시술도 마찬가지인데 눈밑 지방을 레이저 관 같은 걸 넣어서 녹일 수는 있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 그 레이저가 지금 지방이 쏘아지고 있는 건지 근육을 지지고 있는 건지 근육이 화상을 입혀서 근육이 쪼그라들고 있는 건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구멍을 작게 뚫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다 열고 할 건 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 안 건드리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주사바늘 구멍 뚫어서 레이저만 넣어서 녹이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유익한 정보 전달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K성형외과 박상민 원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